노인이 되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 없었지만 나는 노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싶다. 이 뻔뻔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한 주에 한 권 책 읽으면 오자는 요람을 했다. 어차피 몸은 병들기 마련이고 정신은 혼미해져 갈 것이다. 끝내는 그렇게 이 세상 떠나갈 테지만 좀 더 맑은 정신으로 남은 목숨을 지키고 싶다. 건강은 굳세력은 편안감, 몸에 병 없고 마음이 편하려면 몸은 걷기에 마음은 한 주 한 권의 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없다. 네, 따뜻한 느낌으로 꽃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잠시 꽃길이 열려져 있는 숲길을 산책한 듯한 그런 시니어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해준 듯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문학의 꽃길을 활짝 열어주신 대구문인협회 안윤아 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문인협회 안윤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딱 두 마디로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문학의 정신과 영혼을 담은 사람들이 문학인이고요. 그 문학인의 영혼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 책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그 중요도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 한 권 만들어내는데 상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상고를 거치면서 책 한 권을 펴낸 사람을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상고에 위로를 할 겸 그리고 축하를 할 겸 이 합동출판 기념회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VIP는 작가들입니다. 이 책을 내신 14분이 최고의 VIP이고 그리고 그 문학 예술을 지원하고 계시는 김정길 진흥원 원장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런 모든 문화의 행사를 지원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의 훌륭한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을 맡고 계시는 14분을 한 분 한 분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학 존칭 설명합니다. 아무리 책을 냈더라도 길어지기 때문에 문무학 박기옥, 윤중리, 남위호, 서인수, 고경수, 곽선희, 권순치, 이금선, 김창수, 박종대, 전종대, 전상준, 구활. 이 14분에게 박수를 치되 그냥 박수 치면 안 되고요. 두 손을 머리 위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꼭대기가 3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아주 멋진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네, 작가님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니 정말 그 선생님들 이름 하나하나가 새롭게 들리고 느껴집니다. 네, 이제 첫째 마당을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수필가 박기용님의 달의 진화 책에 수록된 우순재입니다. 이지희 낭송가님이 맛있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소설가 윤중리님의 그림자 춤에 실린 창과 방패입니다. 김춘실 낭송가님이 멋지게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인 남위호님의 안망실 시집에 수록된 5월 모가를 이현정 낭송가님이 아름답게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첫째 마당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웃은 죄 박기요. 잘 웃는 편이라고 하면 나무란 일은 아니겠으나 모든 학은 적절치 못함에서 비롯된다. 웃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매 아무리 무서워도 참아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다. 웃음에 대한 인내다. 웃음에 대한 예의다. 새댁 시절 남편은 나의 잦은 웃음을 죄목으로 삼곤 했다. 배시시 품위 있게 미소 띄는 새색시를 꿈꾸던 남자에게 까르르 소리내어 웃는 천방지축이었으니까. 시할머니의 입가에 붙은 밥풀을 보고도 웃고 짝짝이 양말을 신고 간 남편을 보고도 키득키득 웃었다. 국솥에 빠질락 말락하는 파리를 보고도 자지러지게 웃고 뒤집어진 채 급히 벗은 신발을 보고도 아이고 웃었다. 한 번은 비싼 표고버섯을 소쿠리에 담아 옥상에 두어 말리다가 비가 오고 바람 부는 통에 몽땅 날려버리고 만 적이 있었다. 크게 노한 시어머니는 며느리 대신 심부름하는 아이를 나무라는데 빈 소쿠리를 보고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버섯이라고는 한 조각도 남지 않은 멍청한 소쿠리라니. 남편은 거칠게 방 안으로 나를 밀쳐 넣었으면 물론이다. 중주인이 되어 혼나고 있는 나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기가 찬 듯
마른 바닥에 배를 대고 있어 보면 좀 참아지려나. 이번에는 남편이 큰 소리로 웃으며 어떻게요? 이렇게요? 마른 바닥에 배를 대며 시어머니 기겁하면서 아 설아 설사할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는 또 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죄요? 무슨 죄? 창과 방패 윤중리. 해가 넘어간 서산 위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고운다. 그 노을은 안심습지 물 위에도 비쳐서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눈앞의 매와 가지를 걷어치워야 노을진 서녁 하늘이 보인다더니 세상사의 잡념을 술기운 빌려서 떨쳐내고 나니 저렇게 저녁 노을 고운 하늘도 노을이 내려와 잠긴 강물도 보이는구나. 저만치 영숙씨의 카페 다리의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좋은 사람들과 욕심이 씻겨나간 정담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온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것인지도 모른다. 오월모가 남이요. 5월 분모가 불 때마다 어릴 적 동생 생각난다. 보릿고개. 아침 굶은 동생 손잡고 청보리가에서 밭가에서 내일 지으면 저 보리 익을 거야.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에 일렁이는 들판. 고픈 백길이 부둥켜 안고 콩닥이던 가슴으로 그때까지 남아있던 따스한 온기. 보릿고개 보리는 참 더디게도 익어 겨우 내 음만 풍길 때 가슴 따진 동생 보리 냄새 속으로 보냈다. 애처로워 멀리 못 묻고 마을 근처 묻은 작은 무덤. 이듬해 초록으로 살아나 이른 동분 5월 보가 열매 닮았다. 땅에 선 보가는 황금색으로 굵어가도 마음속 보가는 늘 초록색. 5월로만 있다. 산모를 겪고 출판을 하신 작가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멋진 낭독을 해주신 낭송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감 있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문학의 느낌이 너무나 따뜻하게 가슴을 적셔옵니다. 큰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보는 문학하고
귀로 듣는 문학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귀로 듣는 문학을 우린 청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문학과 귀로 듣는 문학의 차이를 오늘 많이 느끼실 줄 압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박수, 환호, 격려, 응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둘째 마당입니다. 계속해서 둘째 마당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시인 서인수님의 어머니와 아들 시집에 수록된 기도 3을 정지용 낭송가님이 극하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소설가 고경숙님의 그곳에 있다에 수록되어 있는 분조시의 자서전입니다. 이정아 낭송가님께서 생각하듯 생각하듯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수필가 박선희님의 별을 톱다에 나오는 갈치딸, 꽁치딸입니다. 공태현 낭송가님께서 재미있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둘째 마당을 훈훈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기도 3 서인수 그립습니다. 당신이 계신 저 푸른 하늘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모두 행복한 것을 외롭습니다. 서쪽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시를 쓰다 당신의 두 손을 잡아봅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요를 따라갑니다. 분조시의 자서전 고경숙. 지아는 목다푼 수학 문제를 들고 집으로 향하듯 뭔가 무겁고 습한 기운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생각했다. 내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할매한테 중요한 일이라면, 그게 간절한 소망이라면, 할매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아는 이는 지안이 자신뿐이다. 도대체 할매가 자서전을 쓰겠다는 목적이 뭐란 말인가? 분조가 말했었다. 자신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소설을 쓰라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분조가 또박또박 지안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배경이 된, 분조가 주인공이 되는 논픽션을 말하는 것인가? 하기사, 분조가 논픽션이니 픽션이니 하는 영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안이 곰곰이 생각하다. 그렇다면 자서전에 가까운 논픽션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서전도 아니고 논픽션도 아닌 중간지대. 그럼 글의 종류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분조 할매의 유일한 일생이 담긴 다큐멘터리 비슷한 것으로 지아는 어디에서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다. 지아는 분조가 되어 담담하게 소설도 아닌 자서전도 아닌 글을 써내려갔다. 가끔 가름 숨새를 떼는 분조가 옆에 앉아 소금거리기도 했다. 어린 분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우물에서 물을 길려 올렸고 머리에 다리를 얹고 물동이를 올렸다. 조심조심 걷는 분조 어깨로 물방울이 한 방울 흘렸다.
물방울이 시간을 머금고 세월을 담았다. 멍석 위에서 혼례식을 치르고 다시 아이를 잃은 분주의 눈물이었다. 사랑도 건조했고 아리고 아팠다. 질기고 고만한 삶. 끝내 밟아보지 못한 길로 분조는 걸어서 갔다. 어디든 걸어서만 갈 수 있다. 갈치딸, 꽁치딸, 곽선이. 우리 집에 쪼로미 넷에 각자 이름이 있다. 동네 모습 아들은 우리들만 보면 자꾸 별명처럼 불러댄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갈치나 꽁치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별명을 부르면 모습 아들은 콩 볶듯 재밌는 모양이다. 바람이 몹시 불어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런 날은 무서운 날이 된다. 갈치 지나간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휙 돌아 눈을 흘겨보았다. 아버지를 닮아 뾰족한 턱의 손이 실었다. 눈도 가늘게 찢어졌다. 아, 엄마를 닮았더라면 오똑한 콧날에 둥글고 크고 시원한 눈을 가진 엄마. 풍선껌을 창문의 커튼처럼 길게 늘어뜨리면 우리는 대롱대롱 매달려 뽁뽁 구멍을 내지 않았던가. 엄마가 날마다 매끈하게 다려준 뽀얀 바지와 와이셔츠를 즐겨 입던 아버지. 지팡이를 잡은 영국 신사 같았던 아버지. 핏줄이 어디로 가겠는가. 모습 아들은 아마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갈치딸 꽁치딸이라 놀려댔다. 놀려먹는 것이 재밌었나 보다. 이제 커 모습 아들도 나만큼 늙었겠지. 우리들만 보면 갈치딸 꽁치딸이라 불러대면 요즘이라면 웃고픈 일이 될 것 같다. 보고 싶다. 그 모습 아들. 의제마당을 교육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몸을 활짝으로 부신 세 분의 작품과 낭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꽃향기가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감미로운 노래로 꽃길의 분위기를 더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수필가 김학예님입니다. 들려주실 종목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보랏빛 엽서 두 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건강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얼마나
여쭤주시면은 앵콜을 하고 아니면 들어가겠습니다. 앵콜로 이 보랏빛 역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선생님 참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연관성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작품 낭송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니 이 문학의 꽃길에 제비꽃이 향그럽게 피어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올렛도 피어있는 것 같고요. 보라색 꽃이 어떤 꽃이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네, 가는 길마다 언제나 꽃길이시길 기대를 해봅니다. 무르익어가는 세 번째 마당입니다. 동시인 권순치님의 바람개비 셋에 수록된 봄비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이현정 낭송가님이 예쁘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인 이금선님의 금낭화 피는 계절이 오면에 실려있는 새벽길입니다. 안자숙 낭송가님이 낭낭하게 잘 들려주시겠고요. 다음은 수필가 김창수님의 파랑바다 산천리에 실려있는 마산 원전항 부산입니다. 이형국 낭송가님께서 멋지게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는 궁금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입학식도 못한 초등학생들 학교에 잘 다니는지. 또르르 느티나무 우둥지에 내려와 망원경을 띄고 교실 안을 들여다본다. 아, 잘 있구나. 잘 있어. 똑, 똑. 마음 놓고 돌아가는 봄비 방울들. 새벽길 이금선. 새벽길을 나선다. 가로등이 파수병처럼 밤새 동네를 지키고 있었네. 골목길 빠져나오니 신천의 가로등 불빛 아래 팔 휘저으며 새벽 산책에 바쁜 모습들. 저 먼 하늘가엔 보일 듯 말 듯 황금빛 광채 어둠 헤치고 올라온다. 숨쉬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새벽길은 나의 오늘을 호디해준다. 마산 본전항에서 부산 김창수. 깊은 잠에 빠진 봄은 쉴 새 없이 가슴에 파도를 친다. 들판에는 초록물결이 일렁이고 산에는 검푸른 바람이 분다. 파란 물결이 넘실대는 바닷가 마을 석병이 미워도 다시 한번, 좋아도 다시 한번. 살만한 지상낙원처럼 보였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까. 가슴이 시리도록 바다를 체험하며 바닷길을 한없이 걸어보자. 길끝에 바다가 있다. 끝없이 걷다 보면 길은 끝나고 남의 겨울바다는 들숨과 날숨을 쉬며 파란 색조로 또 다른 세상을 연다. 언제 봐도 바다는 볼 때마다 새로운 바다, 색다른 바다로 다가오지만 마음에 담은 그리움의 바다는 매양 같은 색조로 물밀듯 밀려온다. 그리움을 파도 삼아 마산 최남단 바닷가 마을
원전항으로 가는 시인의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늘 도보기행의 시발점은 원전항이다. 동신 권순치님, 낭송가 이현정님, 시인 이금성님, 안자순 낭송가님, 수필가 김창수님, 이형국님, 다시 무대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뒤로 많이 들어가셨나 봅니다. 네, 안 계시지만 우리는 계시는 것으로 하고 박수를 뜨거운 박수 따뜻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학 꽃길을 가고 있는 지금 길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좋은 작품과 아름다운 낭독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좀 노초를 걷고 출판하신 작가님들, 또 시 한 편을, 수필 한 편을 낭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애를 쓰시고 고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넷째 마당입니다. 먼저 시인 박종대 시인님의 맑은 날에 내리는 하얀 비를 아시나요? 수록된 월남의 하늘 아래입니다. 이다선 낭송가님이 따뜻하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인 전종대님의 사랑 하나 두 번은 없다에 실린 이슬꽃입니다. 정지용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필가 전산준님의 행복한 삶, 괜찮은 삶에 실린 사람 자격증입니다. 이지 낭송가님께서 멋지게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월남의 하늘 아래 박정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하늘에서 하얀 비가 내린다. 월남의 하늘에는 하얀 비가 내린다. 정글 속으로, 전우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하얀 월남의 정글 속 이슬비. 고향의 그리움인가? 전우들의 가슴 속으로 하얀 이슬비가 내린다. 하얀 이슬비를 맞은 초록의 정글은 불이 붙어 붉은 피를 토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까만 새벽을 맞이한다. 부모, 형제,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이슬꽃 전종대. 그대 꽃 위에 앉혀두고 찬밤, 꽃 위 이슬만 남고 그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 지고 열매 맺혀도 그대는 나타나지 않아. 지난 밤은 내 눈을 꽃 위에 두고 잤습니다. 아침 이슬만 남겨두고 내 눈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까지 없으니 이제 나는 그대를 영영 찾을 수 없습니다. 그대 역시 나를 찾을 수 없겠지요. 눈 없는 내가 어찌 나이겠습니까? 꽃 지고 열매 맺혀도 그대는 나타나지 않고 나는 눈도 없이 이 붉어가는 가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대 꽃 위에 앉혀두고 잠깐 오늘 아침 강물은 하였습니다. 이 가을 지나고 이 산골 눈이라도 푹푹 내린다면 그때는 하나 남은 모가지를 석대 위에 걸어두고 자야겠습니다. 사람 자격증 전상중. 교사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참 다행인 것은 교사 자격증이 있었다. 그래서 난 가르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 섰다. 지금은 퇴직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지식과 인격을 갖추고 교단에 섰었는가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없다. 자격증,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 같다. 잘 살고 못 사는 자격증, 돈 많이 버는 자격증, 사회에 필요한 착한 사람 자격증, 남편 자격증, 아버지 자격증 등도 교사처럼 자격증이 있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증이 없어 다행이다. 자격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삶의 폭과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증은 없어도 자격을 가졌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사람 자격증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다. 교사 자격증처럼 공인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는 있다. 오늘날은 자격증 시대라고 한다. 자격증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런 자격증은 없는 것만 못하다. 삶의 가치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진다는 말을 잊지 않은가? 내가 가진 사람 자격증은 내 안에 있다. 사람 자격증 나는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넷째 마당을 아름답게 빛내주신 분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넷째 마당에 공연해주신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뒤로 다 사라지셨고요. 네, 늘 인생에 리허설이 없다는 게 저는 정설입니다.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긴장이 되지 않으셨나 하는데 나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무대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한번 다 나오십시오. 네, 작가님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또 한 분은 어디 가셨나요? 네. 워낙에 무대에 서는 일이 긴장되는 일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빨리 사라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을 조곤조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찬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귀로 듣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 챙김을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명상에 다름 아닌 길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새 글을 귀로 듣다 보니 꽃길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당근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수필가 구할 선생님의 물변마을에 수록된 연애편지 2입니다. 김춘실 낭송가님이 아름답게 연애편지 2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마음을 낭송가님은 알아내셨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연애편지 구활. 아담과 이브도 연애편지를 썼을까? 아마 그랬을걸? 조선의 한 선비가 처녀에게 띄운 편지와 답시는 연애편지의 압권이자 절찬이다. 선비는 마음은 붉게 화장한 미인을 쫓아가고 몸은 부질없이 홀로 문에 기대고 서있네 라고 적어 하인을 시켜 수레를 타고 가는 미녀에게 전했다. 바로 답신을 보내왔다. 수레가 무거워졌다고 나귀가 화를 내니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실린 까닭일세. 두 선남선녀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조선 풍속 화첩전에서 만난 해원 신윤복의 오라정인이란 그림을 보고 나니 마음속의 매듭이 확 풀려버렸다. 풍속화는 등불을 든 청년 옆에 처녀가 담벼락에 서 있는 그림이다. 화제는 월심심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로 달빛이 흐릿한 밤 두 남녀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는 뜻이다. 나의 못된 버릇은 시대와 장소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두 남녀를 동일인으로 만들어 혼자 기대그리며 즐거워하고 있으니 지적 재능은 정말 전능한 수준이다. 연애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맺어지지 못하면 애가 타고 헤어져 만나지 못하면 태어난 것조차 후회해야 하는 정말로 허무한 것. 작가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연애편지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애편지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겠죠? 받아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잘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좋은 작품집을 출간하신 14명의 작가님과 좋은 소리로 들려주신 9명의 낭송가님들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최고 따뜻한 박수
사실은 작품집 낭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 않나, 이 꽃길을 지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마지막으로 가수 한 분을 초대해서 오늘의 행사를 깊이 축하해 보겠습니다. 신혜순님입니다. 들려주실 곡목은 거꾸로 방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두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끝으로 마이크를 김동원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낭송국가위원장 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을 할 테니까 신나는 곡으로 제가 두 곡을 준비했어요. 첫 곡은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른 저 힘찬 연인들 많이 길죠? 그건 잘 모르실 것 같고, 둘째 곡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들려드릴 텐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은 즐겁겠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놀아볼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앵콜을 3번을 더 해주셔야지 예, 노래 한 곡 하실 것 같습니다. 앵콜 포기합니다. 나는 나와 해몰랐지 넌 해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다시 만날 수 없는 한가운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서 살아갈 수는 없는가 그녀는 병에서 걷고 있네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어딨어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서 다시 만날 수 없는 한가운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걸 그녀는 병에서 걷고 있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나라는 노랫말이 계속 귀에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사랑한다면 문학도 노래도 모두 우리는 열정으로 가득한 꽃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김동원 추진위원장님께서 맡아서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구 문인협회에서 학동출판 기념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꽃길을 가다 그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회를 봐주신 우리 사회자님 가운데 모시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문학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잠시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문학하고 선창하면 뭐 하신다? 문학!